잘 들리세요? 네.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뉴욕 라이프 폴리시예요. 뉴욕 라이프 폴리시고 이게 2024년도 6월 날짜의 스테이먼트고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지금 있는데 2023년도 6월 날짜의 스테이먼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첫 장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2023년도부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요 이름이 일단 중요해. 홀라이프인데 20-year premium paying period죠. 그러니까 홀라이프 20라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홀라이프가 원래 홀라이프 플랜은 레귤러 그러니까 레귤러 홀라이프를 갖고 있으면 그 홀라이프를 사실은 평생을 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에이전트나 사람들이 15년만 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면 15년만 낸 다음에 돈을 안 내면 이게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 프리미엄이 이렇게 론이 잡히는 policy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홀라이프는 어, 페이먼트를 내가 마음대로 스탑을 하면 프리미엄 자체가 론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policy에 캐시밸류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이렇게 캐시밸류가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내기로 하고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돈을 내면 안 돼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20이어만 딱 내고 끝내는 건데 얘는 페이먼 프리미엄을 20년 내고 끝내도 그런 프리미엄 론이나 이런 게 안 잡히고 괜찮은 플랜으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기본적인 레귤러 홀라이프보다는 비싸겠죠. 20년만 내면 되니까. 일단 요게 이제 이름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거고. 그다음에 데스 베네핏은 10만 불짜리. 그리고 2020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2020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스테이먼트가 된 날짜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그죠? 괜히 녹화를 하니까 되게 딱딱해지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오셨어요? 인사 안 하는 거. 녹화하시면서요? 괜찮아. 이거 어차피 못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아니, 괜찮은 거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오셨으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홀라이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스칼렛이 남편분이 요거를 하고 계신 거를 저희가 스테이먼트를 2023년도 거랑 2024년도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녹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 보너스가 2020년도에 됐고, 2024년 동안 했고, 한 달에 258불씩 내고 있고, 애니얼 policy 프리미엄은 1년에 이제 3,000불 정도, 2,925불 정도 들어가고 있는 policy예요. 그럼 2023년도 기준으로 10만 4,770불의 베네핏이 있고, 기본적인 페이스 어마운트는 10만 불짜리에다가 여기 이제 4,770불은 maybe 증가한 부분일 거예요. 그죠? 자, 캐시밸류. 캐시밸류가 3,913불이야. 그리고 디비던드를 보면 659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시밸류와 디비던드는 뭐냐면 이 폴라이프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 그 캐시밸류, 그러니까 캐시밸류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당이 형성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얘가 좀 이자 같은 개념인데 이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주는 거니까 뭐 이자라와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걸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조그맣게 있구나. 자, 요걸 딱 봤어요. 요즘에는 이거를 그냥 눈으로 생으로 읽지 마시고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 프로그램을 까셔서 요게 이제 뭐냐면 스크린을 자르는 거 프로그램이에요. 스크린 짜 이거 이런 거를 잘 쓰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러면 요런 게 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딱 하고 요걸 이렇게 잘라. 그리고 챗GPT에 붙여서 물어봐요. 잘라. 그리고 여기에서 요게 챗GPT 여기 요거가 자꾸 뜨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지식적으로 뭔가 아는 것보다 이런 거를 잘 하면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붙여서 얘한테 이거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나와요. 한국말로 이렇게 쭉 나와. 근데 배당금도 나오고 여기 총평 이런 게 요약까지 해줘. 매년 이게 총 상환금은 10만 불입니다. 순현금 가치는 3,900불이면서 기본 보장대 이런 게 중요하죠. 기본 보장된 현금 가치가 2,342불이고 배당금이 659불로 발생했습니다. 이 나왔죠? 그러면 이 배당금은 회사 수익 이자를 향후 변동. 그러니까 회사가 배당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배당을 주는 형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런 것도 추가 분석 가능합니다 하고 이거 궁금하잖아.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알려줘. 이렇게 현금가치 증가 구조는 작년에 336불이었는데 올해 2,342불로 2,006불이 증가를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장된 부분만. 그러니까 홀라이프에서 이 캐시밸류는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장된 금액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배당을 받은 걸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요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보면 작년에 기본적인 부분 그 부분의 캐시밸류가 336불이었는데 지금 이게 2,342불로 2,000불이 증가를 했대. 그럼 이거는 왜 증가했을까? 그렇죠. 프리미엄을 냈으니까. 프리미엄을 얼마 냈냐 하면 3,000불을 냈어요. 보통 258불씩 내니까 거의 3,000불이죠. 3,056불인가 그랬죠. 그 3,056불 중에 기본적으로 비용 빠질 거 빠지고 거기서 증가한 부분이 2,000불인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엄 낸 걸로. 그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개런티로 증가시켜주는 이자도 살짝 들어가긴 한 거예요. 프리미엄에서 뺄 거 빼고 이자 부분 증가하고 조금 그 이자 배당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는 기본 개런티 인트레스트 조금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에서는 2,000불이 증가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응. 근데 예를 들면 배당금이라는 게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당금을 요 policy의 밸류와 policy가 이제 형성된 기간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배당금을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는 구조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 주면 받는 거예요. 근데 2023년 배당금이 얼마 나왔냐면 659불이 나왔대. 근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 옵션이 뭐가 있냐면 이 659불을 그대로 캐시밸류에 애드하는 옵션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음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하는 부분이 있고 프리미엄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걸 별로 안 써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1번으로 써요. 이게 뭐냐면 659불로 추가 보험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가 그냥
내 캐시와 보험을 바꾸는 거야. 페이가 끝난 보험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추가 보험금에서 현금 이 보험에는 또 캐시 밸류가 또 따라오거든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그, 그 구조라서 이걸 보통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PUA로 적용되면 사망보상금도 그래서 증가하는 걸로 페이드업 에디션으로 하고 현금 가치도 더 빨리 축적해요. 그러니까 이 659불을 그냥 캐시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체이스에서 크레딧 카드 열면 포인트 쌓이잖아요. 그거를 포인트 캐시로 그냥 받는 거랑 어디 뭐 여행 갈 때 쓰는 거랑 이게 좀 다르잖아요. 여행 갈 때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지 않고 여기다가 PUA로 써버리면 이게 더 좋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게요. 요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다 여기 있는 거를 다 한 거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이프 인슈런스 데스 베네핏이 베이스가 10만 불이었고 그 다음에 데스 베네핏 페이드업 에디션 그러니까 배당받은 걸로 내가 추가적으로 데스 베네핏을 산 부분이 4,512불인 거야. 근데 이게 올해 산 게 아니라 축적된 데스 베네핏이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고 만약에 이게 한 10년 된 거라면 10년 동안 내가 배당금 받을 때마다 그거 캐시로 안 쓰고 회사한테 이렇게 나 그거 보험 살래 이렇게 하면서 축적된 게 여태까지 4,512불인 거예요. 그래서 베네핏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으로 산 4,512불까지 합쳐지고 요거는 프리미엄 페이드 뭐 그 6월달 넘어서 한 것도 포함이 됐지만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토탈 데스 베네핏이 4,770불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캐시밸류를 봐야겠죠. 자, 캐시밸류도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내서 거기서 비용 빠지고 한 거가 기본 캐시밸류가 2,342불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배당으로 산 것이 데스 베네핏이 4,512불이잖아요. 근데 이 4,512불도 홀라이프기 때문에 캐시밸류를 갖고 있어요. 그 데스 베네핏은 페이드업 된 데스 베네핏은 항상 캐시밸류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봤을 때 4,500불의 데스 베네핏은 얼마의 캐시밸류를 형성을 했냐면 1,312불을 형성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비율로 따지면 한 30%. 그러니까 10만 불 정도의 데스 베네핏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캐시밸류가 한 3만 불 정도 들어있으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4,512불이고 디비던으로 산 1,312불의 그 캐시밸류가 있고 여기 또 프리미엄 페이드 한 거 하면 요 기본적인 캐시밸류에 디비던으로 산 추가 캐시밸류가 형성이 돼서 요게 캐시밸류가 3,913불이 형성이 되는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거는 어 예를 들면 이자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봤을 때 지금 요때까지의 낸 걸로 보면 3년 차니까 한 9천 불 정도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죠? 9천 불 정도를 냈는데 그 9천 불에서 그 비용이 빠진 부분이 다 빼고 나머지 돈이 이제 3,913불이 캐시백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라이프 파머시는 초기에 조금 그 캐시가 쌓이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좀 느려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지금 그 배당금 받은 건 4,500인데 왜 캐시밸류 쪽으로는 1,300만? 배당금은 얼마를 받았냐면 4,500불이 아니라 배당금은 659불을 받았어요. 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당금을 누적으로 보여주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2022년도에 배당금으로 산 것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여준 이 표에선 여기에서는 지금 4,512가 누적이에요. 매주 보니까 누적이잖아요. 네, 3년 동안 이것도 누적. 마찬가지로 누적인데 음. 그러면은 왜 배당은 누적은 아니고 올해 받은 거고 얘는 그냥 누적된 거. 근데 이거 4,500이 누적된 거?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캐시밸류로 쌓이는 건 1,312불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배당금으로 준 금액만큼이 다안 딱 다 안 쌓이냐 이거죠. 이건 음, 옵션별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 옵션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693불이 캐시밸류에 쌓여야 되는데 아니. 누적이잖아요. 이거 어. 이 표 자체가 지금 다 누적을 보여주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은 4,512가 그대로 와야지 비교가 되는 건데 4,512 중에서 4,512불은 베네핏이에요. 데스 베네핏. 거기에 대해서 또 코스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비교가 들면 되면 또 빠진다고 한 보셔야지. 30%만 그러면 뭔가 돈 내고 협약에 있나 보네. 그러면 돈 내고 한 30%만 보험을 사는 거야. 이건 보험이야. 그러니까 보험 데스 베네핏을 사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협약 이런 경우 이제 밑에 협약을 봐야 되는 거죠. 조항을. 그러면은 배당금에서 30%만 캐시밸류로 쌓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거의 여기는. 그렇게 근데 그게 또 딱 협약이 아니라 음. 보통 그 가격이에요. 예를 들면 10만 불의 보험을 회의를 끝내기 위해서는 3만 불을 내면 해주겠다라는 어떤 가격.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하겠죠.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데스 베네핏 페이드업으로 대부분 한다 그랬는데 음. 그럼 데스 베네핏이 올라가고 음. 그럼 데스 베네핏에 따라서 그 COI가 올라가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페이드업도 좀 비싸지긴 하겠죠. 좀 같은 돈으로. 그러면 근데 일사이는 거. 근데 이제 요것도 배당도 배당으로 배당이 좀 올라요. 그래서 그냥 구조만 너무 이거를 막 마스터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구조가 배당을 요 정도 주고 요걸로 베네핏 사고 이거예요. 베네핏 요 정도 사고 요게 전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본 게 뭐냐면 사실은 요걸로 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연도 거거든요. 그 다음 연도 건데 예를 들면 요때는 인슈런스 purchased by 요게 6,800불이잖아요. 근데 작년 거를 보면 누적된 거에서 4,500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300불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2,300불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때 2,300불이 증가한 걸로 봤을 때 요해 2024년도에는 2,300불이라는 데스 베네핏을 요때 디비전이 얼마냐면 716불이잖아요. 716불을 가지고 2,300불의 베네핏을 페이를 하고 그죠? 그럼 페이를 했어요. 그러면 샀잖아. 2,300불.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캐시밸류가 얼마가 증가를 했냐면 여기는 2,072불인데 얘는 1,300불이잖아. 그러니까 한 600불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비슷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죠? 자, 다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지금 머리 괜찮으세요? 도망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이 이렇게 멀어지신 것 같아요. 뒤로 나가실 것 같은데. 멀어지신 것 같아. 어찌됐든 구조는 그거라는 거야.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 뭐 프리미엄 빼고 조금 이자 받는 게 있고 배당받은 걸로 보험을 사서 그 보험 안에 있는 캐시밸류가 애드가 돼. 그럼 보험도 올라가고 캐시밸류도 올라가. 여기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요 배당이라는 게 이제 그래도 막 업앤다운이 막 많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보면 캐시밸류가 이렇게 이제 10만 불당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나쁘진 않은 거야. 왜냐면 6천 불에 대한 배당이 그것도 716불이 붙은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그리고 요 플랜이 이 20year 플랜이라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좀 비싸게 내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게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하고 손님한테 뭐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배당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이게 뭐가 없냐면 리빙 베네핏도 없고 포텐셜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조금 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아무리 이게 사실은 배당이 이렇게 해줘도 기본 베이스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크리즈도 지금 한 3,000불 정도를 넣었는데 2,200불이 인크리즈 됐다는 것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한 그래도 비용이 한 1,000불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포인트를 해주시면서 음, 여기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 걸로 만약에 옮기고 싶다라고 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 이렇게 홀라이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들었어. 이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캐시 밸류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캐시 밸류. 요거를 넣고 디자인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캐시 밸류를 넣고 디자인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근데요, 지민님, 네. 좀 전에 배당도 주고, 배당금 때문에 캐시밸류도 올라가고, 베이스 어마운트도 올라가면, 손님이 느끼기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굳이 대응할 여기 만한, 그러니까 리빙 베네핏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 그런 10만 불 법이 아니지. 베네핏이 작아요. 내는 돈에 비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해주면 되냐면, 어, 예를 들면, 같이 10만 행복하라는 그러면 두 가지 보통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 돼요. 첫 번째는 만약에 스칼렛 씨의 남편분이 이때에 우리 거를 했었으면 얼마를 에이지가 어, 음. 여기 스테이트먼트에는 에이지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그 스칼렛 씨 남편분이 그 에이지 몇 살이었어요? 이거 하실 때 이거 이제 2020년도에 나이가 몇 살이셨을까? 스칼렛이 뮤트 되게 시는데 그러니까 가입할 당시 나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아, 볼 거냐면 네. 이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가입했을 때 당시의 나이와 나이로 해가지고 그때와 요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44살이요. 44살이요? 44세의 남자가 건강하시죠? 네. 그때도 건강하셨고 그걸로 해서 제일 비슷하게 하는 건 요거예요. 10만 불짜리를 옵션 B로 해서 레벨로 해서 258불이에요. 258불을 그대로 넣고 20년만 넣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 칼큘레이션을 하면
자, 일단 10만 불짜리 보험을 하려 그러면 타겟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겟 프리미엄으로 10만 불짜리 보험을 하면 한 120불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FNG 걸로 하면 120불로도 보통 10만 불짜리 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내도 뭐 그래봤자 뭐 150불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지금 150불만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 유지 목적이에요. 이거는 뭐 캐시밸류로 뭐 은퇴 준비 이런 게 아니라 보험 유지 목적으로 150불만 내면 되는데 250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뉴욕 라이프랑 플랜 파머시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 상대적으로 250불, 8불을 냈을 때 여기는 베네핏이 좀 높게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15만 불로 이렇게 똑같은 걸 해볼 거예요. 금액이 10만 불도 좋고 옵션 A로 10만 불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손님이 본인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갖고 계시면 비교하기가 쉬울 텐데 뭐 어차피 지금 보면 일단 제일 최근 것만 비교를 해봐도 현재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202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 2, 3, 4, 4년이 지난 시점에 여기에 캐시 데스 이렇게는 비교가 가능하죠. 데스 베네핏이 10만 7천 불이고 캐시밸류 6889. 근데 여기는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카운트 밸류는 10만 만 불이기 때문에 한 4천 불 정도가 더 있고 그다음에 베네핏은 요게 그대로 애드가 돼요. 애드가 돼서 이제 1,544불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요 구조, 요 두 개의 구조가 뭐가 다른지 알겠죠? 일단 캐시 밸류가 좀 더 잘 쌓이고, 그죠? 초기로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이 파머시는 이 캐시 밸류가 그대로 쌓이는 구조예요. 베네핏에. 달러 투 달러로. 근데 요 홀라이프 파머시는 캐시 밸류가 6,899불인데 데스 베네핏이 10만 7천 불이잖아요. 근데 요게 오히려 더 많죠. 그러니까 그대로 쌓이는 것보다 얘 데스 베네핏이 지금 더 많잖아요. 이거는 얘가 20year pay라서 그래요. 그리고 초기라서 그래요. 사실은 보통의 홀라이프 파머시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얘는 7,000불인데 얘는 한 4,000불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스 베네핏 쌓이는 속도도 저희 그게 더 괜찮아요. 여기 뭐라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illustration. 라는 거. 눈물 들어갑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와요, 일로. 여기까지만 했으면 여기까지. 의자 있어. 의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리빙 베네핏의 차이도 있고요.
보여줄까요? 그냥 결과만 결과 제일 마지막 결과를 어, 어. 해야지 딱 들어오지.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그렇게 해도 우리 네. 에이전트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캐시밸류 쌓이는 속도, 그다음에 데스 베네핏이 늘어나는 속도, 그다음에 뭐 리빙 베네핏은 뭐 있고 없고의 차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캐시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이 20year pay 이런 플랜은 나쁘지 않아요. 음. 배당도 사실은 괜찮고 쌓이는 속도도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게 좀 차이가 크긴 해요. 그래서 아마 스칼렛이 남편분이 회사에 요청해서 요 인버스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주시면 그러면은 사실은 비교하기가 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손님이 그게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현재만 알 수 있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일러스트레이션인데 회사에서 전화해서 나 특히 홀라이프 같은 경우는 변동이 별로 없어서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 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FNG 플랜이랑 이렇게 비교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일러스트레이션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걸 보면은 제 예상으로는 마지막에 뭐 20년, 30년이 됐을 때는 FNG의 그 캐시밸류와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차이가 좀 있긴 할 거예요. FNG가 좀 더 이제 빌드업이 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네핏 쪽도 FNG께 좀 더 높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뉴욕 라이프 파워 플랜은 이제 리빙 베네핏과 이걸 뽑을 때 론 옵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옮길 때 보통 요 스테이트먼트에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님 입장에서는 아마 스칼렛 남편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낸 돈이 2,925불씩 4년을 냈는데 그럼 12,000불 정도를 냈는데 이게 7,000불 정도만 이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캔슬하면 그러면 이제 한 5,000불 정도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바꾸면 5,000불이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다음 연도에 여기에서 배당이 나올 거고 이 돈을 기준으로 이자랑 뭔가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7,000불이고 옮겨도 7,000불이야, 사실. 그러니까 옮기면서 이게 막 12,000불이 7,000불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안에서 4년 동안 인슈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빠질 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옮기고 말고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는. 그렇기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해줘야지. 설득을 해야지.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그거를 2023년도 거를 안 봤으면은 제가 그걸, 그걸 몰랐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금액을 넷 캐시밸류를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23년도 거랑. 네, 이거 여기는 지금 3천, 3,923불이랑 네. 그럼 이제 올해 스테이먼트가 다음 주에 올 2,899.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살아있지는 그건 모르는 건가요? 음, 그 정도가 살아있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한 3,000불 정도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900, 6,800, 네, 3,000불. 그럼 이제 올해 거 스테이먼트를 다음 주에 받아보면은, 네. 아, 이거 다음 그러니까 주에 받으세요? 예, 이제 다음 주에 날짜를 보니까 지금 20 며칠이 오케이, 오는 것 오케이.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JNFD님하고 의논했었을 때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캔슬해서 가져오면은 저희가 한 음, 8,000불 정도를 손해보고 가져오는 거다. 그냥 금액상으로 보면.
네. 계산이 그때는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1년 넘었어요? 1년 정도? 아니, 그 정도는 안 됐던 것 같고. 네, 작년에 한 11월, 12월 달? 네, 작년 가을 정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앞에 3년 정도는 비용이 싹 빠지나요? 그쵸?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 초기 비용이 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아, 보면 FNG 플랜에서 10,000불 이상이 쌓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뭐 한 6,000불 정도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속도가 이제 조금 더딘 거죠, 얘가. 좀 빠지는 게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캐치업을 해 나가는 거고, 뭐 내년 것도, 올해 나온 것도 보면은 알겠죠.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스테이트먼트로 매년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을 딱 받으면, 거기는 이제 지금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막 10년, 20년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 배당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좀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3,000불이 뭐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3,000불 내고 3,000불 증가한 게 이제 비용 빠지고 뭐 배당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year pay는 좀 이게 스트롱하게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150불만 FNG에서는 150불만 내도 되는데 거의 250불 정도 내고 있는 네, 그 20년만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팔러시 자체의 캐시 밸류가 그래도 이게 막 레귤러 홀라이프보다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에 맞춰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3,000불이 또 이제 쌓였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 10,000불 정도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뭐 3,000불 정도는 더 쌓였겠죠. 그랬을 때 이제는 지금 나이가 그러면 48세신가? 지금 49인데 곧 생일 생일이 9월에 되면 지금은 38세시네. 49세요. 그럼 생일은 50세가 되네? 네. 이제 10만 불에서 258불을 쭉 내고 lumsum으로 불을 그런 식으로 내서 그러면 이제 내는 기간은 4년을 냈으니까 이제 5년 차니까 5년을 냈으니까 15년이죠. 15년을 했을 때 이게 괜찮게 가나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옵션 B지 아직. 네, 근데 옵션 필요해야 돼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돌렸을 때 손님한테 페이는 그대로 하시고 여기서 10,000불 넘어오고 이렇게 하시면 옵션 B로 하니까 25년 딱 내시고 똑같이 내시고 17만 6천 불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캐시 밸류가 감소하진 않죠. 계속 돈을 안 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감소하지 않고 쭉 120까지 가서 스트롱하게 딱 되고. 네. 그리고 리빙 베네핏 생기고.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쓱 트랜스퍼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거기 있는 돈 옮기고 258불씩 그대로 내고 그랬을 때 요거를 테이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왕 하는 거 좀 더 올려서 해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 요거는 이제 20페이라서 요게 똑같이 됐잖아요. 보통 레귤러 홀라이프로 하면 이게 10만 불짜리면 여기서 한 15만 불, 20만 불짜리를 해도 돌아가요. 레귤러 홀라이프 정도. 그러니까 20년 페이기 때문에 이미 좀 스트롱하게 내고 계신 거라서 이게 그대로 이제 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FNG 플랜이 그 홀라이프의 그 20페이나 10페이, 뭐 15페이 이런 거랑 조금 프리미엄대가 비슷해요. 아니 그 돈 잘하는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클로즈를 하는 거고 한번 요게 했을 때 15만 불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거를 너무 끝까지 말고 한 30년 동안 아니 30년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거는 30년만 증가하고 픽스 시킬 수도 있거든요. (15만 불로) 하면 없애야 됩니다. 15만 불로 하면은 조금 플랜이 힘들어지는 거야. 10만 불 정도로 똑같은 페이먼트를 하려면 10만 불 정도로 해서 옵션 B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30년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옵션 A로 해서 좀 큰 금액을 증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고정을 시켜놓고 옵션 A로 해서 이렇게 하면 네 20만 불짜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10만 불에서 찔끔찔끔 올라가기 때문에 20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불짜리로 그냥 고정을 지금부터 이제 2배로 받고 그 대신에 이게 고정이 되지만 나중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80세, 5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또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손님 심리상 지금 10만 불, 10만 5천 불, 10만 7천 불 요 정도 받는 것보다 20만 불 2배 되는 금액을 고정시키고 리빙 베네핏이 있으니까 당장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20만 불로 그냥 증가하지 않더라도 고정시키고 똑같은 페이먼트를 하고 나 20만 불짜리 할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손님 심리. 근데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만 불이라는 금액이 너무 under insured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거를 베네핏을 높이고 이렇게 같은 돈으로 리빙 베네핏도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플랜이 좋죠. 질문 다 알아듣고 계셔요? 지금 뉴욕라이프가 지금 손님한테 주는 베네핏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저 뭐 상품이? 사망 보상금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손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잘 생각해. 보통 사람은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면 내가 은연중에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모르는 혹시 뭔가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딴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건 안 바꾸면 너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손님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돌려서 보여주고 네. 리빙 베네핏 얘기하면 손님도 거의 다 수긍을 하던데. 그럼요. 그러면 수긍하시는 분 많이 클로즈를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신 분 여기 계세요.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좀 있으시고 하면은 좀 친하시고 관계가 있으면 의심 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 손님들이 이전에 그 뉴욕 라이프나 맥스라이프 가지고 계신 손님들도 다 얘기를 해요. 네. 자기들이 다 보험을 했었는데 처음에 15년, 20년 내에 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또 돈 내라고 그거 안 내면 또 그러니까 캔슬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보통 그렇다고. 레귤러 홀라이프. 응. 레귤러 홀라이프는 좀 더 클로즈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캐시 잘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속도도 안 붙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베네핏 잘하는 것도 속도가 별로 안 붙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요 케이스는 좀 20년. 홀라이프 트웨인이라는 10년은 플랜이라서 더 좀 보험료도 네. 이거는 네, 괜찮은 플랜이죠. 2배, 3배 비싸던데 네. 그거를 안 바꾸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더 오히려 안 이해가 안 바꾸는 돼요. 경우는 캐시밸류에다가 좀 포커스 하신 분들이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시밸류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훨씬 돈이 잘 자라는데 굳이 옮기면서 왜 처음에 마이너스를 보냐. 근데 이제 이 보험의 목적을 뭘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서요.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바꾸고 싶지 않은 심리예요. 캐시밸류도 사실 FNG가 더 잘 나와요. 그러면 뭐안 바꾸신다면 못해요.
볼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팀메이션 이러시면 안 왜냐하면 됩니다. 아까도 캐시밸류도 똑같이 똑같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이게 좀 놔뒀다가 네 맞아요. 나중에 다시 땡겨보는 것도 감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손님은 바로 땡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마음은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내가 돈 벌고 안 벌고 이걸 떠나서 이거를 바꾸는 게 맞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 합리적인 생각. 손님의 감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뤄. 그러니까 손님이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 클로즈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스 오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할 것 같지 않고 이 사람이 나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줄 것 같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도 바꾸시고 이것도 잘 꾸미시고 말도 조곤조곤 좀 이렇게 신뢰 있게 하시고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감정을 건드리는 이게 확률을 높이는 거야. 디디님 질문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스칼렛 팔리시 보면 프리미엄 체크 오매틱 프리미엄에 258불 60전이에요. 네. 그러면 1년을 프리미엄을 계산한다면 3,103불 20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어, 팔리시 프리미엄에 아마 네네 애뉴얼 아마 프리미엄 이게 1년치로 내면 2,900. 요거를 내라는 걸 거예요. 디스카운트가 좀 되는 거. 네, 애뉴얼 프리미엄으로 하면은 2,925불인데 달달이 내면 258불인데 요게 이 홈라이프 컬러는 요게 디스카운트가 좀 있는 것이 있어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네. 그래서 이 손님도 이 손님 스칼렛이 남편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는 안 옮기실 확률이 좀 있어요. 그죠? 왜? 일단 금액이 크지가 않아. 그리고 금액이 작아. 그냥 이거 20년 그냥 페이하고 나 그냥 한 개 더 할게요. 필요하면 리빙 베네핏 필요하면 요런 게 흘러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칼렛이 남편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통 요 정도 펄러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뉘앙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푸시고 케이스를 클로즈 하면 돼도 리빙 베네핏이 없으면 또 하나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저 같으면 저 정도 이해하시면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리빙 베네핏이 없는 라이프 인슈런스에 1불도 내기가 싫어요. 그래요. 맞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리빙 베네핏, 데스 베네핏 다 되는데 굳이 데스 베네핏만 되는데 1불이라도 더 내는 건 나는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손님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생각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도 좋아요. 저는 손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손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요걸 경험도 있고 제 플랜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리빙 베네핏 클레임을 해서 혜택을 보신 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리빙 베네핏이 없는 보험에 더 이상 1불도 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리빙 베네핏의 혜택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베네핏을 받았기 때문에 더 못하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남편이나 이런 가족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가족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리빙 베네핏이 없는 보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있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가 나더라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물론 홀라이프가 아닌 플랜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우리 경쟁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랜스 아메리카라든지 다른 회사들 우리가 갖고 있지만 내셔널 라이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거를 가져오려면 페널티가 많이 발생해요. 악사 이런 프루덴셜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옮기면 손해야. 옮기면서 발생하는 서렌더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리빙 베네핏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 있는 찍힌 금액이 그대로 와요. 페널티 없이.
그러니까 5,000불, 7,000불에 찍혔는데 옮기면 5,000불밖에 안 준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케이스를 클로즈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스칼렛 씨가 남편한테 설명이 가능하세요? 남편한테 앉아보세요 하고 앉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강약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자세하게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게도 아니면서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이걸 좀 안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포인트 잡아주시면 하시면 돼요. 봐주기.